네, 이번 시간은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트렌드연구소 박상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상당히 독감이 유행인데 혹시 건강이 괜찮으시죠? 그럼요. 유행을 잘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트렌드 전문가가 트렌드 피하면 안 되는데. 아, 그렇죠. 네. 또 저희가 건강해야 또 방송도 잘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추운 겨울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는데요. 최근에는 차가운 디지털 공간으로만 인식됐던 온라인이 따뜻한 온정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 아닌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달라진 기부 문화와 함께 인기 연예인들의 기부 참여 소식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주제는 기부 트렌드네요. 특히 요즘 같은 추운 때에는 이 나눔의 손길이 더 필요할 텐데요. 오늘 주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그렇죠. 유달리 추워지고 겨울 기간 동안에만 또 이 기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날씨가 추우면 사는 것도 힘들어서겠죠. 혹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일단 기부에 대한 생각부터가 바뀌었고요. 과거와는 또 기부하는 물건의 질 그리고 다양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제는 기부가 특정 계층의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부는 이제 겨울에 혹은 뭐 1년에 몇 번 아니면 누군가 꼭 부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년 내내 생활하면서 나의 일부분으로서 행하는 행위가 되고 있는데요. 네. 혹시 해피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하는 온라인 기부 아닌가요? 저도 최근에 블로그로 모은 콩을 기부를 한 적이 있는데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콩이 콩 한 개에 100원 정도의 돈으로 환산이 되죠. 기부 금액으로 얘기하면. 네. 뭐 블로그나 뭐 기타 컨텐츠를 포스팅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콩을 받아서 기부를 하는. 근데 좋은 것은 그 기부하는 사람이 기부처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포탈이라는 아주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할 수 있죠. 현재 1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부 활동을 했고 네. 금액으로 따지면 50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기부도 정말 이렇게 정도 되면 일상화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와, 500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그럼 혹시 해피빈 말고 또 주목해 볼 만한 온라인 기부가 있나요? 요즘은 쇼핑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쇼핑몰인데요.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기부가 자동으로 되게끔 하는 그런 쇼핑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물건을 사면 A 물건의 1%, 2%, 3%의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처로 갑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내가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만 해도 자연적으로 기부 활동을 하니까 네. 일석이조죠. 이런 온라인 기부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최근에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명 재능 기부라고 하죠. 맞습니다. 기부 트렌드 확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일단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해피빈이나 쇼핑몰에서 구매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금원을 기부하는 거예요. 달라지긴 했지만 전형적으로 돈으로 기부 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게 없죠. 네. 근데 재능 기부는 정말 기부 트렌드를 확산시키고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를 말씀드릴게요. 네. 과거에는 사회가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돈을 벌고 쓰고 남는 것 중에서 기부를 하는 게 됩니다. 기부라는 좋은 활동이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배경에서의 기부 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쓸모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돈이 아니라 물품을 기부할 때도 이 물품이 내가 정말 써, 안 써, 나한테 소유할 가치가 있어, 없어를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물건 상태가 기부를 했지만 그닥 좋지 않았죠. 네. 네. 이런 게 이제 과거였다면 최근에는 개인주의적 성향들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이기주의와 다른 게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안 끼쳐요. 나한테 싫은 거는 상대방도 싫다는 거를 인정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내놔도 상대방이 쓸 수 있는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자본주의에서의 생활 사상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유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고 싶은데 네. 돈은 내가 100원을 벌어서 갖고 있을 때 30원을 내놓을 수 있지만 나는 더 뭔가 내놓고 싶어.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가진 재능인 거죠. 네. 내가 무엇을 잘하지? 어떤 걸 할 수 있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흐름이 재능 기부의 확산에 근저에 깔려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예인인데요. 최근에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연예인들의 기부 참여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기부 연예인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으세요? 네, 저는 일단 기부천사 부부 션과 정혜영 씨 부부가 떠오르고요. 네네. 또 최근에 제가 무한도전에 봤는데 네네. 유재석 씨가 네. 국민 산타로 네. 또 연탄 기부로 국민 네네. 산타로 떠오르셨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연예인들이 기부 활동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사실은 대중적인 기부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를 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 혹시 아세요? 네, 압니다. 타이타닉에 그렇죠. 나온 아주 네. 매력적인 배우죠. 그 디카프리오는 사실 환경운동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Climate change is real. It is happening right now. It is the most urgent threat facing our entire species. And we need to work collectively together and stop procrastinating. 바다를 정말 무한한 자원 보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마구 채취하는 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구 버리고 훼손시키고 이럽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환경운동을 하는데 그 환경운동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기부했더라고요. 네. 네. 요즘엔 잘생긴 분들이 또 마음도 이렇게 멋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기부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국에도 있나요? 혹시? 젊은 배우가 네. 저는 유아인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 씨요? 네. 많은 연예인들이 많은 금액의 돈들을 기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유아인 씨가 그런 기부를 한 적이 있어요. 양육시설의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모금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네.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모금을 했는데 금액이 모자랐어요. 근데 전체가 모자른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0만 원 정도 모자랐다. 근데 그 100만 원의 돈 중에서 유아인 씨라면 충분히 그 돈을 다 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 내지 않고 아주 조금 100만 원 중에 한 3만 원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 돈만 내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자신이 기부했다는 거를 알렸습니다. 기부 활동은 모두가 함께 하는 활동이고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하고 적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게 해서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나머지의 금액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잘 채워지길 기대한다, 바란다. 이렇게 하는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기부 활동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사실은 기부 활동의 어떤 규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에 뭐 익명의 기부자가 뭐 어디에 1억 원을 기탁했다. 우와. 네, 그쵸.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뭐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간 선행 기부자 그동안 뭐 몇십 년 동안 뭐 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었다. 뭐 이런 게 뉴스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기부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활동이 돼버린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지어진 거죠. 근데 이 유아인 씨처럼 기부 활동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적극적으로 알려요. 내가 했다는 걸. 그래서 사람들한테 같이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네, 저 평소에 유한 씨 연기 정말 좋아했는데요. 아니, 연기도 잘하고 개념까지 있고 오늘도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도 이런 기부금에 의해서 집회가 치러졌다고요? 맞습니다. 저희는 뉴스에서 촛불 집회를 보면서 몇백만 명이 왔다. 그리고 아무런 충돌 없이 무사히 끝났다. 이런 얘기를 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집회를 할 때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돈을 누가 내겠어요? 다 자율적으로 집회를 나왔는데. 네. 가보면 모금함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 모금함이네? 집회 모금함? 그래, 다음 주에도 난 집회 나와야지. 그리고 이제 돈을 넣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이 요즘 또 많아요. 핸드폰에다가 카드만 넣어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네. 현금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모금함을 봤을 때 내가 여기다가 기부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는 집회만 나오면 그것으로 책임감이 됐는데 이제는 그걸 같이 하는 사람들 또 다음을 위한 모금에도 내가 플러스 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와 참여가 세상을 바꿨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기부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주의할 점이라든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기부는 내가 저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줄 수 있어서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게 네. 기부라고 생각하면 상대방도 나도 기부의 기쁨, 즐거움을 얻기 힘듭니다. 내가 공유하고 함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단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고 그 마음에서 기부 활동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되게 안타까운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컨텐츠들이 SNS 컨텐츠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기부 활동을 하는데 기부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기부 활동의 증거를 남기는 것에 집중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를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로서 그런 활동들에 집중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유아인 씨랑 약간 반대 사례일 좀 다르죠. 수도 있겠네요. 네. 뭐냐면 아주 무서운 게요. 컨텐츠는 그게 글이 됐던 이미지가 됐던 영상이 됐던 진정성이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냥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좋지 않은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활동은 최소화해서 아까 유한 씨 얘기했듯이 이거를 내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정도로 해야지 누가 봐도 연출된 사진 컷 누가 봐도 찍히기 위해서 네. 거기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아마 본인의 기쁨과 행복 또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기부 트렌드에 동참하는 일원으로서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기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부 문화에는 트렌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부를 하는 따스한 마음은 늘 한결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드 연구소 박상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